116번 문제.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학생 중 100명을 임의 추출을 해서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5분,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분이었다. 이때 학교 전체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 즉 모평균 M을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신뢰 계수 곱하기 표준 편차를 한 번은 더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 공식에서의 이 시그마는 사실 모 표준 편차예요. 모 표준 편차인 건데 지금 문제에선 모 표준 편차를 알려주지 않은 거거든요. 하지만 n의 값, 즉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개념인 거예요. 기억나요? 네. 정훈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n이 100으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x바가 지금 35고요. k 신뢰 계수는 문제에서 2.58이라고 나와 있고요. 루트 n이니까 그냥 바로 10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10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얘가 어차피 1이니까요. 35에서 2.58을 빼고 더하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7.58. 최소는 34에서 1을 빼니까 2.42 이렇게 답인 거죠. 뭐 어렵지 않겠죠? 네. 단 이거를 여러분들 만약에 서술형으로 쓰실 때는요.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거씩 쓰시기 전에 서술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므로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구한다. 라는 문장을 서술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점당해요. 아시겠죠? 자, 어느 식품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얘는 모집단의 정규 분포예요. 자, 이 제품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 무게를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320이었대요. 그럼 얘는 표본 평균입니다. 문제 읽으시면서 아, 이게 뭐구나. 이게 뭐 표본 평균이구나. 이게 뭐 표본의 크기이구나. 이런 걸 파악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자, 이 식품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무게의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신뢰 계수는 1.96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요. 얘가 n, 5제곱을 계급의 크기인 n으로 나눈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맞아요. 네. 따라서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바 320에서 마이너스 신뢰 계수 1.96 곱하기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5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게 319.3, 320.7 이라는 거고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n에 대한 식을 알아내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요 우변을 보는 게 쉬우니까 우변을 좀 볼게요.
그럼 결국 여기 실내계수 곱하기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0.7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네요. 320.7에서 320을 빼면 되겠죠? 네. 네. 왜 이렇게 대답들이 뜨뜻미지근하지? 따라서 아, 맞아요, 1.96 맞아요.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 0.7이다 라고 해서 요 두 식을 비교를 해서 n에 대한 식을 구해내는 거고요. 이제 얘 계산해가지고 n의 값을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자, 그럼 루트 n분의 1은 0.7 곱하기 1.96 분의 1, 그냥 한꺼번에 쓰자.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7이고요. 계산 어떻게 할까? 7하고 7이 14, 7, 8이 56 약분되고요. 더 안 되나? 왜 더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했나? 0.28. 그럼 10 곱해주시면은 이렇게. 뭐 다 안 되겠구나. 또 내가 혼자 계산하고 있었죠.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아니요. 오이씨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쉬울까? 얘가 10분의 7로 바꿨고요. 7과 1.96 약분하시면요. 0.28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10하고 0.28 곱해주시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넘어가서요. 2.8이 돼요. 이걸 둘이 계산하시면. 네. 그럼 2.8하고 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2.8하고 5 곱해주시면 5, 8에 40, 5, 20 해서 14가 됩니다. 14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지곧대로 순서대로 계산하기보다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쉽게 나올 수 있을까? 빨리 답이 나올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면서 푸셔야지 됩니다. 정훈이 알겠죠? 네. 그럼 루트 n이 14라고 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14제곱 이제 14제곱 정도까지는 외워주세요. 196. n의 값이 196이다 라는 걸 구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주어져 있는 실내 구간을 그냥 미지수 n을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맞춰서 식을 세워주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수와 비교를 하셔가지고 n에 대한 식을 세워주신 다음에 이 식을 풀어서 n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621번. 문제를 읽으시면서 조건 바로바로 정리하시고. 아까 그거 써도 돼요? 어떤 거? 이거 막 우변이랑 좌변이랑 더하는 거? 네, 연립하셔야죠. 맞아요. 그거 쓰시는 거예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비슷하죠? 아이고, 우리 다은이가 왜 이렇게 울어졌겠나. 네, 2분 지났어요. 아, 지금 근데 풀고는 있어요. 불분 있어요? 네. 다은이 나왔어요? 네. 일단 그거 뭐지? X바가 응, 90이에요. 응, 네, 맞았고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6이 1.47. 예, 거기까지 나왔어요. 계산하시면 돼요. 뭐 3으로 약분해 볼 수 있겠고 4로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루트 n분의 1이 8분의 1이니까 루트 n이 8이다. 따라서 n은 64다. 이렇게. 아, 제가 또 약분을 잘못했네요. 약분을 여긴 수가 이제 크기 때문에 가급적 뭐 2나 4 이렇게 작은 수씩 하는 것보다는 크게. 계산 실수 빼고 식은 일단 맞긴 했어요. 근데 계산 실수가 나오면 이제 요 단원에서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줄이셔야 돼요. 말했다시피 노력하겠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그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서요. 대부분 다 점수가 높아요. 그럼 이제 그 와중에서 등급을 높게 맞기 위해서는 실수를 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실수는 여기서 정말 치명적이에요.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는. 네. 네. 자, 유형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유형이네요. 그럼 다시 한번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은 x 마이너스 신뢰 개수 곱하기 표본 표준 편차 그리고 x바 플러스 신뢰 개수 곱하기 표본 표준 편차가 신뢰 구간인 거고요. 이때 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였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말 이해되시겠어요? 큰 값과 작은 값의 차를 의미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빼기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x바랑 x바는 사라지겠고요. 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면서 k 곱하기 표본 표준 편차의 2배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럼 622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4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고요. 이 대회 참가자들 중에서 225명을 이미 추출을 했을 때 전체 참가자의 기록의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건데요. 신뢰 구간의 길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뢰 개수가 2.58이라는 거를 조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실내 개수 곱하기 표본 표준 편차 루트
루트 n이니까 15분의 표준편차 45. 이거의 2배. 빠른가요? 천천히 다시 할까요? 아니요. 다시 괜찮아요. 해볼게요. 괜찮아요? 한 번 더. 실내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가 2배. 이게 실내 구간인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요. 이거 45분이구나.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고 계세요. 6, 8에 48, 5, 6에 30, 6이 12. 답이 안 나오지? 답 나왔어요. 5번인 것 같아요. 있구나, 5번.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아까보단 나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 나아요? 네. 왜 벌써 훨씬요. 35번이지? 35번이지? 빨리 해야겠다. 자, 유형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 역시나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유형인 건데요. 똑같아요. 그냥 그 표본의 크기 n을 미지수로 하셔가지고 식 세우신 다음에 조건 이용해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바로 해볼게요.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해서 실내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게 할 거래요. 그러면 이때 단 조건을 보니까 실내 개수가 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그리고 그것이 2배 있는 거였고요. 이게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거죠. 네. 이거 구하시면 돼요. 2랑 약분해 버릴 거고요. 그럼 루트 n분의 6이 1 이하인 거 구해주시면 되고 우리 이거 역수치 할게요. 6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역수치 할 건데 역수치 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는 거 알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몰랐어요. 알아둘게요. 그리고 여기선 양변을 제곱할 건데요. 양변은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36이란 걸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등식의 성질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 A분의 1, B분의 1로 역수를 취하게 되면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뀝니다. 그리고 두 양변을 제곱을 하면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3과 2를 비교해 보면요. 역수 취하게 되면요. 2분의 1이 더 크고요. 제곱하게 되면요. 9가 4보다 더 크죠. 정원이 몰랐으면은 적어 놓으시고. 네. 요거 개념을 몰랐으니까 오답을 할까요? 그래요. 다은이 왜요? 여기서 응. 실내 개수가 2 이하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내도가 99%여도 2면은 2 곱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푸시는 거예요. 실내 개수는. 근데 보통 이렇게 어림해서 나올 때는 95%는 2로 나오고요. 99%는 3으로 나와요. 아, 반올림하니까. 어쨌든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네. 또 질문? 없어요. 없어요. 자, 유형 12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내 구간에 역시 길이를 이용할 건데 실내도를 구하는 유형이라고 하네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푸는 건지.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주어지고 실내도 알파 퍼센트를 구할 때에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알파를 사용해서 나타낸 후에 실내 구간의 길이와 비교를 해서 알파 값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와닿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그거 실내 개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앞으로 문제에서 단 z의 절대값이 뭐 어떤 값 이하일 확률이 뭐 100분의 알파이다라고 나오면은 이 기호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 실내 개, 네, 실내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을 할 때의 실내 개수가 얘의 실내 개수가 z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상에서 나타내면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나타내면은 어떤 의미인 거냐면은 정훈아 왜 이렇게 조용하니? 지금 쓰고 있어요. 뭐를? 그거요. 그 실내 개수 그거. 그래요? 그러면은 요 사이의 확률이 지금 100분의 알파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쵸? 네. 그럼 여기에서 다시 변형. 그러면 z가 0에서부터 스몰 z 사이일 확률은 이 100분의 알파의 절반인 거죠? 네. 절반이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분의 알파로 쓸 수가 있겠어요. 일단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628번.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 만드는 커피 한 잔의 양은 표준 편차가 5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이 커피 전문점에서 만든 커피 중에서 64잔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실내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35래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2.35이다. 이때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알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은 실내 개수 내가 아까 여기 z라고 적어놨으니까 일단 z라고 쓸게요. 실내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거의 2배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했던 거 맞죠? 네. 정훈이 듣고 있어요? 네. 저 지금 쓰면서 보고 있어요. 쓰면서 보고 있어요. 쓰면서 보지 마시고 듣고 난 다음에 쓰시겠어요? 그러면은 쓰면서 들으면요. 쓰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설명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내가 쓰는 시간 들이고 이거 다 필기한 다음에 스크린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선 제가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요. 쓰는데 집중하시기보다는 듣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실게요. 네네. 자, 이것까지는 이해 가나요?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식 세운 거였어요? 네. 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8이고요. 그럼 약분하시면 4가 되겠죠? 그래서 z는 네. 여기에 곱하기 5분의 4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5로 약분해 볼게요. 그럼 0.47이고요. 0.47과 4를 곱하게 되면요. 7, 4, 28, 4, 4, 16에다가 2 더해 주시니까 1.88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를요, 지금 주어져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으시면은 왼쪽 라인의 1.88인 부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보여요? 보여요. 네.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구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 그래프 상에서 얘가 지금 1.88인 거고요. 여기 위에 그래프 보여요? 네. 그럼 표준 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는 거는 0에서부터 이 1.88 사이의 넓이가 0.470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음흠, 예? 네. 음흠. 네네네.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예, 근데 우리가 네.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마이너스 z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88에서부터 양수 1.88, 요 사이 전체의 넓이에다가 100을 곱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한 요거 구한 거 있잖아. 200분의 알파가 0.470인 거야. 네. 다시 지금 우리 요거 식에서 z가 1.88이라고 구한 거죠? 네. 네, 정훈아? 그럼 0에서부터 1.88 사이에 지금 그 값이 확률이 0.470이라고 나와 있죠, 표에서? 네, 네. 그러니까 200분의 알파 값이 0.470이라는 거고요. 문제에서 알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470에 200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94. 질문 받을게요. 어, 일단 이해는 갔는데, 음흠. 바로 복습하지 않으면 까먹을 것 같아요. 까먹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됐다는 거 같고, 어디서가 이해가 안 될까? 다은이는 질문 없을까? 음, 처음에 음, 알파 퍼센트를 음흠, 어떻게 구하는 건지 처음에 몰랐는데, 음, 이 위에 공식을 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위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거 얘기하는 건가요? 위에 아래? 맨 위에 거요. 요거? 네. 어, 얘는, 그쵸. 일단 얘를 알고는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 공식이라기보다는 항상 우리 그 단이라고 하는 조건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실내 구간의 뭐 길이를 구한다든지, 뭐 추정할 때 나오는 그 단, 뭐 PZ의 절대값은 뭐 나오는 그 식 있잖아. 그 네. 식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식의 의미. 그 식의 의미를 그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음. 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그동안 많이 문제에서 단 z의 절대값이 1.96 이하의 확률이 0.95다 라고 하는 이 식 많이 보셨죠? 네. 정훈아 이거 보셨죠?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z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의 요 넓이가 0.95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값이 백분율, 퍼센트
신뢰도가 되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1.96) 그럼 0에서부터 z 사이, 즉 여기 0에서부터 1.961 요 확률은 0.95의 절반인 0.475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오케이? 예.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거꾸로 이게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얘도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얘를 z라고 놓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2를 해서 그게 2.35라고 하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요 식 있죠? 네. 이 식을 세워서 요 신뢰 개수가 얼마라고 구해낸 거야? 1.88이라고 구해냈던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오케이? 네. 그래서 1.88 신뢰 개수를 1.88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읽어봤더니 0.470이라는 값을 가졌던 거고 그럼 이 0.47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여기 얘가 1.88이었으니까 0에서부터 1.88까지의 넓이가 0.470이란 걸 구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신뢰도는 좌우 전체 넓이에 해당하는 확률에 곱하기 100을 한 값인 거죠. 네. 그래서 0.470을 2배를 해서 요 전체의 넓이를 구해주시고 그러면 0.94인 거고 이 구한 확률에 곱하기 100을 하셔서 신뢰도가 94%라는 걸 구한 거였어요. 오케이. 조금 감이 올 듯 말 듯 하다면 잠깐 제가 쉬어갈 거고요. 628번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감을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들어오세요.